대법원 2022년 5월 26일 선고 2020-253-515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등 1.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한을 정한 구 임대주택법령의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 적극 및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한 약정 중 위 규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효력, 무효.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구 임대주택법 2013년 6월 4일 법률 제11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현재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승계되었다. 구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선정 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제20조 제1항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5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는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고 제1항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건설 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제3항 또한 구임대주택법은 위 임대조건 등을 위반하여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임대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제42조 구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1조 위 규정들은 그에 의하여 산출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초과하여 주택 건설업자들이 자의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도 그 입법 취지가 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구임대주택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러한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한을 정한 규정은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증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효력 규정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2.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의 적용 범위 법률 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을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라도 당의 효력규정과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이 당의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민법 제137조는 임의 규정으로서 의사 자체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되므로 법률 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 무효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된다. 다만 당의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의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 산정을 위하여 건설 원가에서 공제하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범위, 대출 약정에 따라 대출이 예정된 융자금 전액. 9. 임대주택법 2013년 6월 4일 법률 제11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9.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5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등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의 문헌 내용. 표준 임대보증금 및 전환 임대보증금 이하 표준 임대보증금 등이라 한다. 표준 임대보증금 등이 갖는 의미와 기능. 표준 임대보증금 등 산정 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공제하는 취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운용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의 산정을 위하여 건설 원가에서 공제하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대출 약정에 따라 대출이 예정된 융자금 전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고지되고 표준임대보증금과 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은 모두 당사자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 가능한 최초의 임대보증금 상한액의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입주자 모집 당시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확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구 임대주택법 관계법령에서 표준임대보증금 등의 산정 시 건설 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공제하도록 한 것은 임대사업자의 자기자금에 해당하는 부분 이상은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구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 훈령 제9호로 개정된 것. 구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은 자금별 호당 융자 한도액 및 융자 금액은 매년 수립되는 기금 운용 계획 또는 주택종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제26조 융자금은 기성고율에 따라 기성급과 준공급으로 구분하여 분할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28조 넷째, 전환임대보증금 산정 시 실제 대출이 실행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만을 공제한다면 임대사업자는 대출 약정에서 정한 융자금 전액을 기성고에 따라 순차로 지급받을 예정임에도 최초 입주자 모집 내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실제로 지급받은 대출금만을 건설 원가에서 공제하여 표준 임대보증금 및 정당한 전환 임대보증금을 산정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전환 임대보증금 산정 시 건설 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공제하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임대사업자가 대출 약정을 체결하여 그 기성구에 따라 지급받기로 예정된 대출금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민법 제138조에 따른 무효행위의 전환에서 다른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인지에 관한 당사자 의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법률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법률 행위가 다른 법률 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민법 제138조에 따라 다른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가질 수도 있다. 다만 이때 다른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인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는 그 법률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당시에 무효임을 알았다면 의혹하였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정적 효과 의사로서 당사자가 법률 행위 당시와 같은 구체적 사정 아래에 있다고 상정하는 경우에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결단하였을 바를 의미한다. 이는 그 법률 행위의 경위, 목적과 내용,
무효의 사유 및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와 위반의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나 그 결과가 한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거래관념과 형평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됨은 물론 이러한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 및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의미를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5.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임차인인 을 등과 9. 임대주택법령의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전환 임대보증금보다 높은 금액의 임대보증금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을 등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약정 중 정당한 전환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부분 보증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당하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위 초과 부분의 임대보증금 약정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그 부분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며 임대료 채권과 부당이득 반환 채권 간의 예비적 상계 항변을 한 사안에서 무효행위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 강행법규인 구 임대주택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의미를 사실상 부정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예비적 상계 항변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